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찾아보시죠.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역시 방산주, 그중에 대장주,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실적도 좋고 수주도 있고 수음법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셀트리온, 램시마로 인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일 마이크론에서 이 HBM3를 양산 시작했다라는 소식 속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곧바로 36기가 12마이크 HBM3E를 삼성전자가 개발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다시 회복하는 모습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에는 현대차가 위치해 있습니다. 전일 미국 CNBC에서도 글로벌 탑3 현대차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면서 특히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토요타보다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이어갔고요. 5위에는 우리금융지주 금융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내일 29일이 금융사의 배당 기산일이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매수를 완료했어야 하는데요. 이에 따른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 기준 외국인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은 삼성전자, 오늘은 SK하이닉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이슈가 나왔더라도 시장 점유율로 본다면 SK하이닉스가 49%, 삼성전자가 46%, 마이크론이 5%에 불과한 것이 확인되면서 SK하이닉스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 종목에 들어가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소식 속에서 에코프로도 오늘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다시금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LK99 특허를 가져왔다는 소식 속에 다시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선 엔지니어링 정말 지금 SK하이닉스방 장비주가 시장의 판도를 뒤바꾸고 있고요. HLB 오늘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의 순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종가 기준 기관이 매수한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현대차와 센트리온 외국인과 함께 이어가고 있고요. KB금융 역시 내일이 배당 기산일이기 때문에 어제 매수세가 몰린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계속해서 주주가치 재고 이슈 속에서 4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LG화학도 이 신성장 동력 기대감 속에서 5위에 수고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기준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SNS텍도 오늘 가져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비엠 이슈 속에서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비엠 함께 양극재 종목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은 2차 전지 나노 신소재 종목까지 가져가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네요. 그럼 전일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순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본다면 전일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APR 새로운 우리 화장품 대여 종목이 나올까 기대했는데요. 역시나 이 신규 상장 종목들 이 흐름은 이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따블은 터치하지 못한 모습 체크가 되었습니다. 1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개인 역시 어제 SK하이닉스 매수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엔터주 하락폭 나오고 있는 가운데 3월 초에 하이브의 막내 걸그룹이 데뷔가 되죠. 하이브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성, SDI, 에코프로까지 2차 전지 관련 종목까지 개인이 담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네요. 여기까지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 매수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를 통해 어떤 특징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도 수급 내용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수급 보면은요, 지난주까지 정말 활발했었던 매수세가 약간 좀 주춤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을 조금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코스닥에서 오늘 1% 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이 1,300억 넘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외국인이 이게 사는 건가, 마는 건가 싶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1,000억 가까이 매수로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죠. 그리고 은근 외국인이 좀 판 것 같았는데 이 일자 기준으로 보면은 5거래 연속 사고는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매우 적긴 하지만 350억 가까이 매수를 했다라는 것도 나름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수급 여건 전반적으로 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재규 교수님께서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수급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매수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크게 이탈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약세 역시도 지금 외국인이 한 달 동안, 2달 동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도로
갑자기 포지션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반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도 지금 6거래일째 음봉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은 충분히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보다 어제 굉장히 좀 이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급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낙폭도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어떻게 보면 좀 정상화의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에 자주 많이 들어왔었던 이 프로그램 쪽에서 특히 비차익 쪽에서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차익 매수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갑작스럽게 하방으로 크게 밀만한 그런 요소들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 뭐 종목별 흐름은 다르게 나오겠지만 시장 추세 자체는 우상향으로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진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수급 특징주 또 한 종목씩 피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네, 저는 삼성물산이고요. 삼성물산. 네. 삼성물산 하면 최근에서 그 저PBR 관련 종목 내에서의 흐름이 가장 강했던 종목이죠. 그렇죠. 저PBR 관련 이슈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현되고 주가 상승에 어떤 움직임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삼성물산에 대해서 조정받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우리가 이제 저PBR 종목 얘기하면 이제 은행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본 시장에 대한 흐름을 예시 삼아서 많이 판단을 합니다. 일본 시장에서의 은행주 흐름을 보게 되면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시작된 2022년도에 금융주의 PBR이 0.3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0.6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올해 0.9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년 이 정부의 그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되면서 주가 2배씩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국내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0.2 PBR에서 0.4까지 올라왔어요. 네.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진행된다는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맥락에서 최근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가장 강력한 매수 신호를 받아주고 있고 네. 흐름이 최근에 40% 상승하고 한 5%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재상승의 관점에서 주가를 판단해 본다라고 해석을 해보게 되면 네.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어. 조금만 저한테 시간을 더 주시면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 올해 안에 한 30조 원 정도의 추가 매수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추가 매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유는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을 한은에서는 2.1%, IMF는 2.2%, OECD는 2.3%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4% 경제 성장률을 보였죠. 2.2%대 경제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팬데믹 이전 수준의 경제 성장 수준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팬데믹 이전 수준의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얼마였느냐를 판단해 보게 되면 대략 34%였습니다. 지금은 29.5%거든요. 그렇다면 금액적 측면에서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살 여력에 대한 금액은 한 20조에서 30조 정도 시장에 들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급 동향 측면에서도 개선이 될 수 있고요. 또 PBR 관련한 종목들도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 현재 조정받고 있는 시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수급 특징주 삼성물산 들어봤고요. 이어서 임순재 교수님. 네, 전 유한양행. 유한양행. 네, 조금 요즘에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지난 25일 날 이제 미국 알레르기 협회에서 지금 알레르기 치료 물질에 대해서 뭐 임상 1A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지금 뭐 아토피뿐만 아니라 중등도 이제 알레르기 환자 대상으로 현재 임상 1B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내용이 이제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렉나자의 이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특히 이제 렉나자가 지금 미국의 FDA의 우선 심사 이제 승인을 이제 획득을 했는데 우선 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6개월 내에 지금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8월 내에는 아마 그 내용이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이제 렉나자가 이제 미국에서 판매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로열티의 수입에 대한 그 확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와 더불어 이제 메쉬라는 그런 이제 비알코올성 간질환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과거에 관련된 그 이제 내용을 지금 이제 베링거 인겔하임 쪽에 이제 2019년도에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베링거 인겔하임이 최근에 그 덴마크의 그
질랜드라는 이제 제약회사와 같이 해서 지금 서보두타이드라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지방간 치료제, 그러니까 메쉬에 대한 치료제를 지금 임상 이상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이제 시그널을 보였다라고 보여지면 같은 기전을 갖고 있는 유한양행과의 이런 이제 유한양행이 기술 수출한 그런 물질에 관련된 부분도 아마 시장에서 아마 주목가 일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양양의 주가 최근에 좀 조정을 딛고 2월 들어서면서 다시금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는 테이버 고수입니다. 오늘 진짜 그 살만한 게 너무 많은데. 네. 정말요? 지금 볼만한 물반 게 너무 많은데. 고기반이에요? 네. 다 말해보세요 한번. 다 말해봐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가져온 게 현대미포조선이거든요. 조선주를 요새 많이 보네요. 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수급이 돌면서 조선에 대해서 수급이 좀 안 좋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는 내일입니다. 이제 MSCI 편출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급락이 나오고 난 뒤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만 버티면은 그러고 난 뒤에는 약간 수급이 돌리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고 지금 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주 소식이 많이 전해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선업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바닥을 다지고 돌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미포조선이 내일 MSCI 편출 때 그 장 마감 때의 수급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단기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또 보시면은 뭐 앞서도 말씀을 해줬지만 유한양행과 더불어 가지고 한미약품 역시도 지금 우리가 GLP-1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글로벌로 GLP-1이라는 단어만 붙으면은 글로벌에서도 급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한미약품도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빠진 잉그루드랩 이런 곳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잉그루드랩이 빠졌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전방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 있는 혹은 LFBT라고 하는 그런 기업의 주가는 어떠냐? 어제도 급등을 했습니다.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거든요. 그쵸. 단기 차익 실현이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잉그루드랩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조정이 오면은 또 한 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에 약간 어이없는 실수가 나왔죠. 공시가 나왔는데 FDA에다가 우리가 뭐 결국 임상 다 끝나고 마지막에 우리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네. 서류를 내는데 서류가 미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급락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뭐 빼놓고 낸 거예요? 네, 이게 어찌 보면은 성분 시험에 대한 그런 결과서를 이게 제대로 제출을 안 했다라고 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게 나중에 이제 FDA에다가 다시 재신청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것도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투심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좀 눌려 있는 혹은 이슈가 있어가지고 빠졌던 기업들 다시 한번 보시면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이게 참 같습니다.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에서 지금 뭘 사야 하나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 그동안 봤었던 것에 이외의 종목들, 그러니까 개별적인 종목을 봤을 때 뭘 봐야 될지 고민을 하실 텐데 우리 테이버 고수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니까 저점에서 또 매수할 만한 단기적으로 좀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잦아들고 그 다음에 또 반등을 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률에 1등 공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재규 고수님. 또 인기 많은 우리 이재규 교수님은 오늘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네, 오셨을까요? 저는 GST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GST. 네, 요즘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특히 시장에서 조금씩 부각되는 기업들, 오늘 같은 경우도 유진테크라든지 뭐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테스 같은 기업들, PSK 홀딩스 같은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좋은데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종목군들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엎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장비주들은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GST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러버와 칠러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스크러버 쪽에 대한 매출이 한 2배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네. 이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기 위한 액침 냉각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KN솔이라는 과거에 원방테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을 소개드렸는데 네. 오늘 주가 흐름은 이제 GST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주들 앞으로 모멘텀이 있는 데이터 센터가 어쨌든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서 그 발열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동원이 될 텐데 그에 따라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주 중에서 지금 주가 흐름 괜찮으니까 장비주 보시고요. 그중에서 이제 액침 냉각 쪽에서는 GST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개발적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한 줄 평으로 저희가 종목 정리해 드릴게요. 김대중 고수의 삼성물산, 임순재 고수의 유한양행, 이재규 고수의 GST, 마지막으로 테이버 고수의 현대미포조선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강력한 펀치라인을 뚫고 올라갈 종목들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강영균의 펀치라인 이어집니다.